전통과 명맥을 자랑하는 제38회 전라북도 공예품대전이 성황리에 끝마쳤는데요. 또 영광의 대상 수상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향 토정어부를 가지고 향을 추출하며 예. 또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향을 가지고 세상을 향기롭게 네.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고자 소망하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57장 박강룡 선생님 밑에서 지금 7년째 57 공예를 배우고 있는 유남권입니다. 네. 두 분이 이제 함께 공동 작품을 내서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이 작품이 이제 바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작품 소개를 먼저 해주신다면요, 우리 유남권님께서. 네. 이게 접시, 57 접시고요. 이게 네. 베이스는 은행나무예요. 근데 이제 이 갈대를 표현한 거는 은행나무죠? 예. 예. 선생님께서 자주 뒤쪽으로 산책을 가시는 쪽에 지리산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경치에 갈대밭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이제 네. 갈대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어받으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 천주교에서 쓰이는 성잔인데. 성잔. 예. 예. 이 안에는 지금 뭐 꽃 모양이 있습니다. 꽃이 있나요? 예. 임영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한지 그 향. 예. 향도 나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향이 날 수 있게 한 거죠? 일단은 제가 그 향을 추출하는 사람이라서 그 향이 예술품과 이렇게 접목되어져서 야. 예. 그리고 사실은 그 향에 대해서 어떤 향을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연꽃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 한지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한지가 또 갖고 있는 특징이 수분을 잘 흡수하고 또 그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뭔가 흐트러짐이 없으면서. 네. 그런데 그 향을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잘 발향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한지가? 예. 그러니까 이 꽃은 한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예. 여기에 지금 그 향이. 좋은 향기가 예. 배어 있네요. 예. 오래 가면서도 네. 은은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성잔이군요. 예. 얘는 그러면은 이렇게 덮는 건가요? 예. 그냥 예쁜 컵 받침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손색이 없을 그걸 정도로. 밑에 두고 위에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예. 예. 제목이 향의 여운이더라고요, 작품명이. 예.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57이 돼 있잖아요, 목기에. 예.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이 무늬는 어떻게 넣나요? 57은 이제 57을 하고 나서 그 나무 위에 이렇게 눈매가 있잖아요, 울퉁불퉁하게. 그걸 이제 57로 다 메워줘요, 판판하게. 네. 이제 그 판판한 위에다가 자개, 그게 끊음질 기법이거든요. 끊음질 기법?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개는 이제 크게 주름질이랑 끊음질을 많이 쓰는데 주름질은 문양을 톱으로 써는 거예요. 썰어서 문양을 나타내는 거면 끊음질은 넓은 자개를 이제 그 선처럼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끊어가지고 문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시면 선. 그렇네요. 예, 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선으로 들어 있어서 이제 나전 우리가 할 때 그 자개 같은 거를 이제 줄처럼 끊어서 이제 일일이 붙인 거죠. 예. 이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럼? 그 작업을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57을 주로 하고 이제 디자인을 하면 이제 자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디자인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을 해서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예. 제작을 하는데 여유롭게는 3달 정도 걸리고요. 빨리 이제 재촉해서 하면은 2달 반. 이게 지금 큰 접시인데 사실 여기 있는 모양보다 이 모양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정말 갈대밭 같아요. 예. 이렇게 나전에 자개 끊음질 기법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 넣었네요. 예. 이제 지리산 쪽에 바라보면은 이제 석양에 이렇게 물드는 그 갈대밭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지하고 향기를 담고 있는 성잔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이민영 님이 담당을 했고, 네. 이 목기라든지 57 이런 것들은 유남권 님이 이제 작업을 해서 공동으로 이제 상을 받았는데, 박강룡 선생님 밑에서 이제 사사하고 있다고. 예.
전환을 아까 말씀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제가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학과를 재학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전통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미술을 하면서 그럼 동양학과로 가자 해서 갔는데, 이제 그때 20살 때는 약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우연히 이제 570회를 접하게 된 거예요. 예. 갤러리에서. 이제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57 특강을 또 오게 됐어요. 누가 57 하시는 분이.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고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고 아예 내려오게 됐죠. 사실 공예 쪽은 경제적으로는 윤택하지 못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요?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힘드셨던 거 시절이 있으셨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제자들한테만큼은 힘들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배워보니까 그 57 매력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구려벽화나 팔만대장경 이런 것들이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옷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옷이 이제 나무에 칠하게 되면 나무가 습을 먹으면 네. 이제 갈라지거나 이렇게 좀 손상이 가는데 옷은 습기를 아예 제거를 시켜줘요. 적절하게 이제 습도를 머금게 했다가 또 배출시켜주고. 이제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엔 완전한 옷의 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장경판전이라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흙바닥을 숯이랑 횟가루, 그다음에 소금이랑 모래로 기초를 다져서 적절한 습도가 유지가 됐었고 네. 거기다 옷의 힘이 더해져서 이제 완전히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선조들의 지혜였던 거죠, 그게. 이런 큰데 출품하는 작품에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에서도 뭐 활용할 수 있는 목기라든지 제사용 이런 것들 또 만들어 보고 합니까? 예, 저희 그 선생님 공방 자체가 그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세계적으로도 저희만큼 그 옷을 소비하는 데가 없어요. 연간 톤 단위로 그 소비를 하거든요. 선생님 작품은 생활에서 일상에서 예, 쓰기에 그 디자인감이나 사용감이 부족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향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별할 때나 아니면 특별한 무슨 어떤 네. 느낌이 있을 때만 향을 접한다. 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친구도 그랬나 봐요. 아, 이게 참 멋진 작품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됐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들이 네. 함께 이렇게 어울림이 되기에 적합한 연결고리가 됐죠. 그리고 하나 더 57에 대해서 좋은 점을 소개해 드린다면 예. 저 이제 이 향이라는 게 실제 원액 자체는 굉장히 센 그 에너지가 있어요. 식물의 모든 에너지를 함축해서 모든 걸 뽑아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향이거든요. 그 실예로 보면 피톤치드, 그 편백숲밭 가면 맞아요. 밑에는 모든 나무가 살질 못하고 벌레도 못 그만큼 강한 게 향인데 일반 플라스틱에다가 향을 놓게 되면 네. 플라스틱 녹아버려요. 그 정도로 강하군요. 네. 그래서 반드시 유리에다가 그리고 웬만한 그 철 같은 건 또 부식돼요. 그렇게 강한데 지금 향을 넣어도 이 괜찮은 게 이 57의 힘이죠. 그렇군요. 네. 향이 워낙 강하기 네. 때문에. 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향이 녹인다는 거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네. 향수가 유리 크리스탈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향수는 100% 오일이 아니거든요. 그 알코올 뭐 기타 부영제들과 뭐 20%, 10% 이렇게 섞인 게 향수거든요. 우리 몸에 뿌리는 게. 근데 100% 향을 놓았을 때는 그러니 자동차에 잘못 놓으시면 향 같은 거 잘못 놓으시면 자동차가 벗겨져요. 그럴 정도로 강한 게 강하군요. 에센셜 오일이며 네. 향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의 하나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앞서 이제 작품 소개하면서도 그 향기를 담아놨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걸 열기 전에는 덮개를 열기 전에는 여기에 이제 향기가 나는 초가 있으려니 네.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네. 초를 녹이면서 요즘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안에 한지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랐거든요. 그 또 한지가 제가 또 매력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한지가 갖는 포근함이 있잖아요. 포근하고 왠지 오래전부터 우리하고 친근했던 거. 문풍집으로 뭐 기타 이렇게 귀한 걸 쌓아놓는 물건을 한지로 이제는 좀 더 발전해서 의상까지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 방향제 제품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것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어요. 이 방향제를 방향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쪼꽃은. 네. 네. 그런데 우리의 한지로 우리 손으로 빚어진 모습으로 그 이야. 포근함과 그리고 여기 색을 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좀 백색에 가깝지만. 네. 왜냐하면 좀 이것들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만 했지만 여기에 우리의 하늘색, 우리 오방색을 천연염색으로. 그렇죠. 아. 감안할 수 있고 네.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는 또 색이 빠져요. 그런데 또 한지가 갖는 역할이 그런 걸 또 잡아줄 수 있다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사실은 네.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쓰다가도 세계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사실 준비하면서 더 그런 걸 많이 염려했었거든요. 혹시 네. 색이 빠지면 어쩔까, 오칠이 귀한 것들이 드러나고 뭔가 망가지면 어쩔까 고심했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안전하게 되었다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 네. 그 선조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작품 그러네요. 준비하시면서도 여기에 이제 어떤 향을 담을지 많은 향도 테스트를 해보셨다면서요. 네. 사실은 제일 처음에 그 화려한 향을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대작이라서 그 로즈 향처럼 그 많은 이들에게 그 화려한 향을 생각했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그 매트한 그러니까 뭐랄까 조용한 잔잔한 여운의 향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우리 어떤 분들이 대체로 많은 테스트로 여쭤봤어요. 설문을. 네. 그랬더니 많은 이들에게 어차피 이 작품들이 많은 이들이 보고 공감하기를 원하는 목적이니 익숙한 향을 하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만약에 외국이나 네. 어디를 간다면 소나무나 그 누가 맡아도 귀엽다는 그런 향으로 바꾸려고 해요.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대한민국 공예대전도 네. 출품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향으로 또 이렇게 네. 집어 넣으면 네. 그리고 이 한지만 바꾸면 네. 그날따라 아침에 맞는 향 아니면 기능에 맞는 향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사무실에다가는 네. 사무실에 맞는 향. 뭐냐, 머리가 맑아지는. 그렇죠. 네. 수험생에게 원하는 또 아프신 어르신들이 있는 방에는 거기에 좀 더 건강에 시너지가 될 수 있는 향. 이걸로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유남권, 이민영 또 제38회 전라북도 공예품 대전 대상 수상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상 아니더라도 금상, 은상, 뭐 장려상 이런 작품들도 상당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영상에 담아봤는데 잠깐 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조금은 더 발달된 모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전주를 대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쉽게 이걸 가져가고 싶다는 그런 느낌의 한옥마을의 느낌의 그리고 아니면 전주의 느낌의 그리고 그 자체만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제가 좌등을 그 현대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금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그 공예품 대제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공예인들의 그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분도 이제 두 분 작품 외에 다른 것들도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우리 유남곤님은? 예, 저희 전라북도는 자체는 이제 또 전주는 한지, 남원은 예전부터 목기가 유명했으니까요. 맞아요. 예. 예. 지금 지금 현재는 전통에서부터 계속 이어오던 게 정점을 찍어가지고 디자인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이제 그 공예인 분들도 좋은 디자인을 뽑아내는데 이제 더 앞서 나갈 점은 이제 현대 트렌드에 맞게 좀 더 디자인이 이제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네. 후대에 좀 뒤처지지 않는 맞아요. 그런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오늘 유남곤님하고 이야기 네. 나누면서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우리 맞아요. 전통 공예에 관심이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또 맥을 잇기 위해서 명인들의 그런 작업들을 같이 사사도 하고 하다 보면 꾸준히 이 대회는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뭐 100회, 네. 200회. 예. 예.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주변에서도? 주변에서 이제 젊은 층, 이제 저는 이제 제 세대들이랑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공예하는 사람들은 전주에는 몇 명 없어요. 이제 서울로 가면 서울에서 많죠. 이제 그 젊은 층들은 나름대로의 그 고충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예의 미래는 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 목기 57 유명한데 예. 그 까닭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다른 지역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독보적인 이유. 그 지리산, 그 57 남원 목기의 원조가 지리산에 실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승려들이 불기를 직접 깎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걸 57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대 때 이제 그 백성들한테 서민들한테 이제 그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계속 내려와서 그 남원에서 마을에서 그 계속 목기를 깎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원 제기가 제일 유명한. 지금 봐도 컴퓨터가 직접 요즘에는 다 깎기도 하는데 그래요? 제가 직접 그 깎으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샘플 제작하고 하면은 컴퓨터는 좀 따라올 수 없는 그 손맛이라는 게 확실히 그러겠죠. 있습니다. 장인의 손맛. 예. 57 목기 57에 있어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 과정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가장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사포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옷이 오르는 거죠. 지금 보면은 옷 올랐어요? 예, 옷은 카메라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면 옷은 이제 지금 거의 나아가는 상태예요. 그 약 먹고 하지 않나요? 약을 뭐 옷딱도 먹고 할 때 약 먹는 것처럼. 예, 근데 그거는 예. 이제 일반 분들이 옷이 올랐을 때 빨리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생업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약을 안 먹고 면역력을 좀 기르는 편이죠. 네. 굉장히 가렵고 온몸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처음 오르는 사람들은 온몸에 오르긴 하는데 그게 이제 지나면 이제 다음 부분만 오르고 이런 면역이 좀 생깁니다. 면역이 생겨서. 예. 저는 이제 공예대전 지켜보면서 가장 한국적인 또 우리 가장 전라북도 공예인들이 만든 게 우리 한류를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에도 정말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공예대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일단 우리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디자인이 변모되고 생동감 있고 또 예술성이 가미가 되고 그러면서요. 독창적이고. 네, 독창적이고 그리고 뭡니까 생활 속에 바로 들고 다니고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쪽으로 산업화가 되겠죠. 네, 예. 바뀌어가는 것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 그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발전되는 느낌을 받아서 참 좋다. 뭐 가죽 공예네, 뭐 바느질이네 이런 걸 다 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예로 바뀐다는 거. 맞아요. 이게 한지도 굉장한 양말 나오고 네. 네일 나오고 가방 나오고 네. 옷 나오고. 그러면서 기능성까지 디자인은 물론이며 그리고 디자인도 요 작품도 보면 네. 모던하면서도 굉장히 색감이며 그 한국적인 것 같으나 세계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보면 볼수록 네. 빠져들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시청자분들에게. 예. 정말 갈대가 바람에 움직이는 것 같고 예. 색감도 그런 좋고. 것들이 그 굉장히 그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그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예, 저는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매해년마다 새로운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 거기에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네. 기능이 더 나아져서 이런 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여름에는 또 수박도 이렇게 썰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접시니까 큰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이게 저희는 그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예, 이거를 대량 생산으로는 충분히 가능은 한데 그 기계적으로 하지 못해. 저희는 저희 박강윤 선생님의 공방이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컵을 많이 생산하는 그 오칠 공예품을 제일 많이 생산을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기계적 오칠은 절대 기계 생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일이 사포질을 다 해야 되고 티를 다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이란 말은 가능한데 기계화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명인의 의미가 사라지겠죠. 예. 전통 공예 명장으로서 예. 그 한 땀 한 땀 뭔가 작품에 쏟는 정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높이 사게 되는데 예. 두 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작품 또 한번 공동으로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 그 사실은 요 작품을 산업화로 좀 해볼까 하는 저는 욕심이 좀 있어요. 이제 이 친구야 이쪽으로 쭉 갈 거지만 그리고 이렇게 대작이 아닌 좀 더 젊은 모던한 걸로 같이 할 계획도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도자기에 프린팅 기법으로 이 도자기를 하듯이 네. 사실은 모든 향이나 이 방향제, 니피즈 오일 같은 것들이 그 수입이 있거든요. 98%가 우리 향 토종업을 추출한 걸로 우리 한지에 네. 그런 프린트 기법을 해서 이렇게 뭔가 그 세트화하는 네. 그런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꿈을 그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시각적으로도 참 보기 좋지만 여기에 향을 또 한지를 통해서 우리의 또 토종 순수 향을 입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큰 점수를 줘서 대상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앞으로도 우리 전통 공예의 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사이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강화할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또 영양가 있는 거 고루 드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네요. 예, 건강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